이민을 송출했다, 유입했다는데 지금은 유입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언제 100만이 되냐 했는데 2019년 4월 기준에 4월 30일 기준이 240만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곧 이제 300만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서 이제 그 노령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출산율은 저하고, 그러면 나머지 7위 업종이나 그거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홍콩이나 다른 이민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는 이제 좀 많이 고민은 스럽긴 한데 점점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 국가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인이 200만이다, 300만이 된다. 그러면 출국 이민 행정에 저희의 그 이전에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많이 넓히고 있지만 아직은 좀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이제 체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기가 빨간색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가 타이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 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서 보내는데 이제 많이 오는 나라가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인데 그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 나라에서 대졸 초임이 30에서 5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제 해서 175만 원이 최저임금이에요. 2019년이. 근데 이제 거기 수당이랑 뭐 한 200 정도 받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50 정도만 자기가 쓰고 아끼는 사람들은 50이나 나머지는 자기 나라로 다 보내요. 그럼 그 나라에서 150을 받는다. 만약 150에서 100만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는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중간 쪽에 갔는데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 있는 그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셨대요. 근데 그 사람 대표님이 그래요. 얘 부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빌딩이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돈도 많이 그 나라에 가서 버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 동포분들이 뭐 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제 보기에는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리점 같은 데서 가게들이 예전에 한국인이 하던 가게에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가게를 사요. 그 가게에 샀는데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외국인 불구조는 참고 자료를 보시고요. 이것도 출입국 관리 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입국자 현황을 보면 지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다 비슷해요. 중국이 일단 제일 많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대만, 화교들이겠죠. 타이완, 미국, 홍콩, 태국, 베트남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태국하고 베트남이 좀 문제예요. 태국이 지금 현재 통계는 태국이 좀 줄었어요. 베트남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태국에 이제 무기자로 산 바람에 불법 체류가 무지무지 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분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어요. 입국할 때. 그래가지고 많이 줄어서 지금은 베트남 분들이 좀 더 많고요. 불법 체류하면은 조금 불명예스럽지만 1,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베트남하고 태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 그 대학에서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베트남 학생 안 받아요,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출입국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이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게 이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왔는데 이 학생은 유학을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나 우리나라 출석률이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탈이 되는 거고, 대학 당국에서 만약 이탈자 수가 몇 퍼센트가 넘으면 대학을 이렇게 층을 나눠놨어요. 1% 인증대학 이렇게 했는데 인증대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뭐 미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하게 깐깐하게 굴어요. 들어올 때부터 재직증명서에 거래 실적,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별별 거 다 나요. 그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애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그런 내용도 조금씩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이 이제 출입국관리법이 기조가 돼요. 저희 업무는 그 출입국관리법 7조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인커밍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자를 저희가 하는데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중국 비자 좀 해주세요, 캐나다 비자 좀 해주세요.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그 많은 나라에 뭐 이태리 기자를 해주세요. 그 나라 이민법이나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글로벌한 그게 되면은 행정사 법인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지금은 조금 한정이 돼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해도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기초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입국장에서 외국인이 이제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건이 일단 유효해야 되고 두 가지.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비자라고 하는데 이제 비자의 종류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효한 여건이 여건이지 그게 뭐 이렇게 유효하고 무효하냐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노동자들한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큰 거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서류와의 싸움이에요. 출국 외국인처럼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들어오고 인천공항에서 그 적발된 건수가 몇백 건, 몇천 건이 된대요. 1년에도 몇백 건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저도 한번 제가 지금 제가 건대 다문화 소송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을 한번 가서 그 안에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 이렇게 여권을 만들면 여권 위에다가 자기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딴 사람 사진을 이렇게 덧붙여요. 딴 사람이 여권에다 자기 사진을 덧붙여서 이렇게 띄면 이렇게 살 떼어지게 뭐 그런 식의 그건데 그거를 잡아내신 분도 저희는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쓴대요. 뭐 레이저도 써보고 뭐 이렇게 두께 이렇게 색감으로 일단 먼저 만져보고 좀 틀리네요. 만지면 두껍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질도 막 이렇게 뭐 다 보고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여권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여권이 위조면은 돌려보내야 되겠죠. 무슨 목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비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출입국 공무원들이 어느 나라나 외국 가시면은 이제 공항까지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국 추천해요. 그러니까 허위 진술이라든가 당신이 한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본인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단기간이라도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 한국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하면은 저 관광 왔는데 근데 한 번은 처음이죠. 근데 그분이 나갔다가 일주일이 안 돼서 또 들어왔어. 그래서 나갔다가 또 들어와. 세 번째 들어왔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무슨 놈의 관광을 90일 보통 저희가 관광 가면 한 많이 가봐야 돼 7일 10일인데 여행 경비는 또 어떻게 90일씩 마련할 것이며 나갔다 계속 들어오면 많이 잡혀요. 솔직한 얘기. 그리고 물어봐요. 유도신문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떨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어디서 일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딱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딱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국 목적이 불분명 그리고 이제 또 막 이렇게 또 불리한 대답을 하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면 통역 부릅니다. 통역이 와요. 그러면 입국 목적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돌려보내요.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했던 회사인데 이분이 솔직히 저는 몰랐는데 와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와서 조금 일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데 출국해서 우리가 이분이 좀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막 통역을 썼는데도 막 대답도 못하고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회피하고 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사 일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서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행정사님 뭐 누가 못 들어왔어요. 아니 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법률을 위반했던 그 나라에서 법률을 위반했던 아니면 뭐 IS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들어왔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여기 걸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정말 좀 의미 없는 경우인데 제외 공간에서 비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노 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검사를 하고 예전에 여기 외교부 계신 분 있으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권을 왜 친권지사에 났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막 여권을 이렇게 아니 비자를 남발을 했는데 인천공항 들어오다 또 버릴 수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면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입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국 허가인데요. 그러니까 비자는 외국인한테 선별해서 주는 거죠.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국내 노동시장 보호 우리나라 지금 불법체류가 너무 많아요. 40만이 가까이 4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5만이면 지금 40만이면 몇 년 전 2016년에 저희가 자진 출국을 했을 때 그때 20만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더 늘었어요. 자진 출국제도 나왔는데도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 식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일을 잘 하시잖아요. 중국에서나
이분들이 자기 밑에 한 1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쓰면 한 사람당 200씩 줘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20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2천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1년이면 또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 한 반을 5명은 불법을 써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씩만 줘도 돼요. 그리고 더 악덕인 데는 그 100만 원도 안 줘요. 그럼 기다려라 하면서 안 주고. 그러면 불법 쓰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또 불법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또 인권적인 문제가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달라고 뭐 3개월치 내가 임금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채용을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고용주가 협박을 해요. 돈 달라고 하면 너 불법 채용이지 내가 너 신고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럼 본인도 솔직히 회사도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불법 노동자들이 딴 데로 또 가요. 그러니까 임금도 못 받고 결국은 막 이렇게 떠돌다가 좀 안 좋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지금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지금 그런 말도 많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면 한국 사람들 일을 잡을 수가 없대요. 중국 동포들이 일단 꽉 잡고 있고 높은 집은 그 다음에 중국 한쪽들을 많이 쓴대요. 한국 사람들 안 써주고 조금 말 안 들으면 뭐 어떤 분이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부탁도 당하고 막 이렇게 배려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국가 외교 정책으로 한동안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 국가 외교 정책도 되고요. 사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증이에요. 제외공간에서 이제 비자 허가가 나면 이거를 여권에 딱 붙여줘요. 그래서 비자 대한민국 이렇게 써있고 사증 번호는 비자 번호거든요. 나중에 이 PPT 받으시면 한번 이렇게 경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체류 자국이 이게 비자예요. 비자가 어떤 사람 어떤 비자인지 나오고 체류 기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류가 이제 싱글인지 M인지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제가 그 비자 업무를 하다가 이 사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빨리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중국 의뢰인한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 내가 드디어 비자를 받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혼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보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의뢰인들이 이게 받았다고 하면 꼭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유효기간이 발급일이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들어오는 날 만료일 입국 만료일인 엔트리 데이트 나와요. 근데 이 날을 넘기면 비자가 취소됐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좀 단순 외국인들은 말을 잘 듣는데 고소득 외국인이나 우수 인재들 말 되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는 데 높으니까 아무리 높아도 이 나라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우겨요. 나 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 우리 회사 사정도 있고 나 우리 회사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넘겨버린 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달까지 들어오라고 그 직원이 메일을 몇 번을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이때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영상관에서 해줄 리가 있어요. 당신 비자 취소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그래 해갖고 그분 비자 다시 신청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비자 종류가 나는데요. 그 단수 사증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지만